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이대표입니다. 자, 시장은 양호한 고용지표 발표와 함께 또 미국과 중국, 제네바 합의 부분에 진전을 보이면서 시장이 약간 출렁거렸지만 자, 하방 지지하면서 3,000원 밑으로 살짝 내려갔다 왔지만 다시 한번 반등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 좀 수급은 약하지만은 흐름은 다시 한번 좀 잡아간다. 단기간 또 눌림에서 또 매물 좀 저점에서의 물량도 좀 잡아가는 모습을 보였죠. 자, 최근 조정에 의해서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 3,000원 밑에 2,000원대에서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과 단기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 시간 XRP에 대한 전략, 그리고 움직임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격적 영상 안내 전에 좋아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계속 거시적 경제의 불확실성, 철강에 대한 관세 부분과 함께 중국의 무역 관련 제네바 합의 부분이 잡음이 좀 나오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다시 또 강화되는 모습이었죠. 여기에 또 EU 또한 비트코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로 이제 브레이킹을 걸려고 한다는 이슈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좀 시장이 소폭 밀렸어요. 자, 그러면서 하방, 말씀드렸던 3,000원 이하, 2,000원대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자, 텔레그램에서도 결국 3,000원 이하 내려온 모습이었기 때문에 언급드린 대로 3,000원 아래 2,000원대는 분할 매수 타점 천천히 잡아보도록 하고, 거래량이 아직은 좀 많이 줄어든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전환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하단 지지 체크하면서 이제 추세전환 하나 보자라고 미리 텔레그램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언급드린 대로 하단 지지하면서 다시 3,000원대로 좀 회복하려는 모습, 좀 추세전환을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아직은 좀 거래량이 약하기 때문에 빠르게 확 올라서지는 못해요. 자, 그렇지만 시장 트럼프 시진핑과의 90분 통화로 인해서 이제 히토류 문제 부분이 좀 해결되면서 다시 관세에 대한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잡혀간다라고 볼 수 있죠. 관세 전쟁 이후에 첫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하고 좋은 대화와 추가 협상에 대한 합의 부분이 진전이 보일 거라고 예상되면서 또 미중 무역 협상이 새 국면을 또 맞은 모습이죠. 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추가 실무 협상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거는 지금 철강 관세로 인해서 트럼프가 상호 관세에 대한 협의를 빨리 진행하려고 압박을 하고 있죠. EU부터 해서. 자, 이렇기 때문에 아직 거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경계해야 될 아직 변수로 남아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급하게 이렇게 튀어오른다고 해서 절대 따라붙지 말고 충분히 눌림 줄 때 이런 타점들을 계속 공략해야 된다라는 거. 아직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반등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회복을 위한 시험대에 오른 조정기적 상승에 대한 국면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경제 지표 중에 바로 실업률 부분이 발표가 됐는데, 자, 실업률은 3개월 연속 4.2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방어를 좀 해주는 모습인데, 고용 부분이 크게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미국의 고용 시장이 관세에 대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양호하게 경제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 주 이제 CPI 발표에서 이 부분도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물가가 점진적으로 잡히고 있다는 걸 뜻하면서 이 지금 현재 시장의 유동성, 돈이 부족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다 보니까는 트럼프는 계속 압박을 하겠죠. 좀 더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시기다. 그리고 연준 패드에서는 이제 고민해 볼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이제 분기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 일단 시장은 잘 버텨주고 있다.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XRP, SEC와의 소송 부분. 네, 6월 16일 운명을 가를 상태 보고서 제출 이제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운명을 가를 정도는 아니고요. 네. 이거는 일단 제2항소법원의 핵심 기간인 6월 16일 날 SEC 상태 보고서 제출이 예정되어 있는 거죠. 자, 제2항소법원에서 리플과 SEC의 합의를 받아들여 주면서 이제 1심에서 판결을 내렸던 토레스 판사에게 합의한 제출 부분을 했는데 가결됐죠. 네, 절차상 부적절하다며
다시 서류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상키로는 이제 6월 16일 전에 이제 토레스 판사에게 다시 한번 금지 명령 해제와 또 벌금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절차와 규제에 맞게끔 제출을 다시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토레스 판사가 받아들여진다면 이 토레스 판사가 합의안에 대한 결정 후에 다시 제2항소 순환 부분에 돌아가게 되면은 최종 결정이 내리게 되는 거죠. 합의에 관해서. 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토레스 판사가 받아들여준다면 더욱더 소송에 대한 종료, 합의 종료가 기대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 가를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토레스 판사의 결정일 것 같아요. 근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합의안을 일단 제2연방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통과가 아마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흔들리면서 자, 결국에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불러일으키면서 다시 단기적으로 저점 매수 부분, 고래들 매수 부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3,000원 이하에서는 지속적 고래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3,000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 2,000원대 내려왔을 때 고래들의 수급들 보이면서 여기 2,900원 언저리 부분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유동성이 좀 더 들어와 준다면 지금 분위기는 다시 한번 좀 좋아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 평선 위로의 안착이 중요한 것 같고 그 부분이 이제 3,000원대일 것 같아요. 3,000원 언저리 부분이 될 것 같고 이 위로 안착을 해서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 한번 추세 전환, 이제 본격적인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의 모습을 보일 거라고 좋은 흐름 또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와이즈 CIO가 XRP ETF, 현물 ETF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연내 승인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더 좋다라고 긍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XRP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선물 그리고 또 선물 ETF들이 출시가 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출시됐다는 게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죠. 미국 규제에 맞춰서 문제 없이 출시가 됐다라는 게 이 전초전을 다 밟았기 때문에 SEC에서도 상품 검토를 시작을 했죠. 자, XRP 선물 같은 경우 그리고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로 가는 그 앞단계입니다. 금융 리스크와 해지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선물이 먼저 출시되고 나서 그 다음에 현물 ETF가 나왔기 때문에 승인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다만 시장의 불확실성에 의해서 계속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를 받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XRP도 이번에 좀 이렇게 돌파해서 좀 여기를 안착을 하나 했는데 결국 안착을 못하고 여기를 돌파를 못했죠. 결국 돌파를 못하고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렇지만 계속 탄탄하게 3,000원 이하에서는 지금 계속 수급들이 들어와 주면서 내려오면 올라가지고 내려오면 올라가지고 또 내려오면 올라가지고 또 내려오면 올라가지고 계속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3,000원 이하 2,000원대 구간에서는 확실히 고래들의 수급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하방을 좀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는 관세 이슈로 인해서 다 빠졌죠. 그러면서 그 대신 거점에서 큰 거래량 들어오면서 크게 상승의 흐름 보여줬고 큰 수익을 냈었죠. 자, 이번에도 당연히 저점에서의 거래량 일부 좀 들어왔지만 시원한 상승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다소간의 눌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다만 다시 한번 이평선이 위로 안착을 하게 된다면 본격적인 추세 전환에 대한 모습 시작이 될 거라고 보이고 있고 눌린다면은 당연히 이 저점에서의 매수 찬스가 우리를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은 악재가 나오고 또 호재도 계속 나오면서 공존의 시기입니다. 자, 다만 최근까지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좀 강화되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화되다 보니까 거래량이 이때보다도 확실히 줄었죠. 줄어들면서 결국 약세의 흐름 계속 눌림을 받았지만은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면서 수급들의 흐름 보이고 있고 또 XRP도 지금 다시 한번 상승 흐름 그리고 또 도지코인과 솔라나도 큰 수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 코인들의 움직임 그리고 특히 비트코인의 수급들이 계속 들어와 주는지 상승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 체크를 해 봐야 되고
아직은 좀 거래량이 약하기 때문에 또 윗꼬리 달고서 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는 이제 하단 여기 3,000원 부근, 언저리 부근을 지금 움직이는 모습인데 여기 밑에 내려온다면 눌림 준다면 중요한 비중 추가 또는 신규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최근 들어서 약세에 대한 부분들, 유동성들 부분들이 좀 더 강해진다면 당연히 탄력적인 상승 보일 거라고 예상되고 있으니까 이 상단에 있는 저항들 돌파 체크하면서 움직임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좀 늘어지면서 여기서 단기적 반등 나오면서 상승 나왔죠. 자, 그러면서 여기 앞전에 있던 매물들 일부 좀 소화를 하고서 다시 눌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등 흐름 잡아갈 때는 탄력적으로 여기 부분을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상단 저항 라인들 위에 돌파하는지 보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겁먹을 때가 아니라 충분히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천천히 모아가야 될 때라는 거, 그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 자, 텔레그램에서도 전에에서도 급락 나왔을 때, 이때 XRP 2,500원 밑에 빠졌을 때도, 자, 지지 여부 확인하고, 뭐다? 거래량 좀 더 들어와야지 강한 반등 예상되는데, 거래량 좀 더 들어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빠졌죠. 자, 그러니까, 뭐다? 자, 접근해보자. 자, 이제는 들어가야죠. 자, 그때가 언제죠? 이때였죠. 이 저점 부분 이때 내려왔을 때 확인하고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아직 거래량 크지 않지만 그래도 소폭 반등 나오는 모습이니까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다시 한번 단기 평선 위로 이렇게 안착을 하는지. 자, 이때도 우리가 체크하면서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여기서 잡고 바로 급등 나와서 일부 수익 챙기고 저점에서 다시 또 잡아서 또 수익 챙기고 눌림목 타점들 계속 이렇게 잡아드리고 이 저항 돌파 못하면 일부 매도 그리고 또 저점 들어오면 다시 또 비중 추가 그리고 저항 돌파 하나 보고서 돌파하면 뭐다? 좀 더 들고 가보고 그리고 이 저항 돌파 못하면 뭐다? 수익 챙기고 이렇게 타점들을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면서 같이 대응하면서 수익 내고 있는데요. 자, 여기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이는 번호 010-8187-7639로 참여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 텔레그램 참여하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100% 무료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대응하시면서 수익의 기회 함께 하실 분들은요. 여기 있는 번호 010-8187-7639로 참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장은 현재 미국이 전반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세계 공급망 재편성의 시그널로 일단 철강 부분을 관세 시작으로 해서 글로벌 자산들이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면서 유동성이 좀 줄었지만은 결국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와 정책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서 특히 가상자산 암호화폐들도 제도적 편입의 흐름 XRP도 계속 가져가고 있죠. 장기적 변동성 리스크는 아직은 상존을 하지만 유동성 발생을 위해서 계속 흔들기는 계속 되겠지만은 결국 약달러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고 또 금리 인하와 물가 안정까지 겹치기 시작하면 유동성에 대한 장세가 시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불안해하거나 겁내지 말고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서 찬스를 잘 잡으셔서 다시 한번 불장이 왔을 때 큰 흐름에 따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부분도 지속 체크하면서 또 영상으로 안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같이 힘내서 잘 버티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트레이더 이더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